예.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재 좀 보세요. 바로 할게요. 자, 2차 강의는요, 우리 이렇게 하죠? 8회 할 겁니다. 11월, 12월 하고요. 1월달, 2월달에 또 하고, 3월달부터 5월달 하고요. 6월달부터 9월달 이렇게 네 번 해요. 지금까지. 11월, 12월 때 이제 기본 강의인데, 그때는 제가 프린트를 안 나눠드립니다. 처음부터 프린트 나눠드리면, 자꾸 프린트에 의존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열심히 볼 거야.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했던 걸 이번에 좀 땡겨가지고 다 할 거야. 다 하고, 1, 2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리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건가를 본격적으로 하고요. 이때부터 답안지 써볼 거야. 바로 쓸 거야. 1월 달부터 답안지를 바로 써볼 건데, 10분 정도 써볼 겁니다. 계약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선생님마다 좀씩 달라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보고 쓰라 그래요. 보고 쓰세요.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 쓰는 글씨 쓰는 속도가 이걸 내가 10분 안에 문제를 쓸 수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시는 이 급선무야.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답안지를 줄여야 돼. 된다. 그럼 늘려도 되고. 그래서 제가 나눠준 프린트는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학습 자료실에 이렇게 강의를 또 올리잖아요. 올라가잖아. 긁으면 긁힙니다. 복사가 된다는 거야. 복사가 된단 말은 여러분이 편집할 수가 있어. 이게 마음대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내가 오더로 쳐도 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오더로 쳐가지고 정리하셔도 되고 다운 받아 정리하셔도 되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 제가 만들 때는 한 페이지에 이렇게 만들면 이게 딱 10분 분량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11포인트로 해가지고 평균 10분을 딱 만들어진 분량이야. 글씨가 빠르신 분은 7분이면 쓰고 느리신 분은 막 13분씩 걸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안지를 조정하셔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여기 1월 달부터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10분씩 써보고 3월달, 5월달도 하는데 이때도 한 계약법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 또는 20분 정도 써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1차 시험 끝나잖아. 그럼 6월달 바로 이게 시작이 되거든. 6월달, 9월달 한 13주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길죠. 중간에 좀 쉬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쉬를 때는 일요일날 하루특 가고 그러거든. 이때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뭐 착각하는 게 뭐냐면 1차 시험 끝나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뭐 처음부터 답안지만 30분씩 쓰거든. 어떤 과목 50분씩 쓰기도 하고 막. 1차 시험 끝나고 와서 자기는 기본도 모르는데 막 본격적으로 막 실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당황해가지고 시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30%야. 우리 시험에 그 실제 응시율이 70% 정도 되거든요. 시험장에 가기 전에 벌써 포기하는 거야. 그렇죠. 괴롭죠, 인생이. 그래서 이때 바로 오시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드릴 말씀이 뭐냐면 1, 2차를 같이 하더라도 2강의는 꼭 들으라 그래. 2강의를 듣고 1차를 했는데 내가 1차 점수가 개차반이야. 그럼 이것도 안 들으면 되지. 근데 할만해. 그럼 이것도 들어. 그렇죠? 근데 3, 4, 5월 달에는 바로 5월 달에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2차를 같이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럼 일단 안 들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걸 들어놓잖아? 그러면 6월 달에 당황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거든. 그 바닥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그렇죠? 사람이 한 번 가본 데는 당황 안 하잖아. 처음 갈 때 당황하지. 그래서 이때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듣는 거야. 지금 이거 들을 때는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구나. 뭐가 나온다는 자꾸 자료를 챙기는 거야. 요게 나온다 그랬지? 그럼 요걸 정리해야겠구나. 뭐 외우는 건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1차를 했었다. 나는 2차만 한다 그러면 더 쉽지. 2차만 한다 그러면 이때 한 10개 외워. 과목당 10개 40개 외우잖아. 그렇죠? 이때 10개 더 외워. 이때 10개 더 외워. 민법 계약법 30개 외운 거죠? 계약법은요 40개만 외우면 돼. 40개만 외울 수 있으면 시험 합격하는데 이때 시작하면 40개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워. 계약법만 있는 게 아니죠. 4과목이잖아. 그 다음에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뭐 60문제, 70문제 외워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이때부터 조금씩 외워두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도 지금부터 바로 외우세요. 바로바로 외우기 시작하고. 왜냐면 한 번 했으면은 자료도 갖고 계실 테니까 바로 외우기 시작하고, 같이 1, 2차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듣고 이건 좀 고민해보고. 언제 고민하냐면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1차 모국어사 시험 볼 거야. 그럼 내가 1차 시험 점수 어느 정도 나온지 알잖아. 근데 그때 시험 봤는데 1차 점수가 28점이다.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지. 이제 2차 공부하면 안 되지. 60점 맞아야 되나 28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때는 이거 안 하고 1차만 공부하시고 이거 끝나고 조금 텀이 있거든. 이때까지.
그 텀에 이걸 얼른 듣고 오는 거야,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프리미엄으로 끊었을 테니까 얼른 가서 이거 듣고 오시잖아? 그럼 6월 달에 이걸 따라갈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가장 뭐 다른 선생님 말씀하셨겠지만 지치면 안 돼요. 사람들 시험장 가서 내가 점수를 받아보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가기 전에 제풀이 지쳐서 떨어져. 첫 번째는 공포심. 공포심 때문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그 자괴감. 해놓은 게 없거든. 자꾸 해놓은 게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해놓은 게 많아. 왜? 빨리 왔잖아요. 이때 오는 사람도 많다니까. 다 배경이 다르니까. 이때 오는 사람 중에는 자신감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 이때 오는 사람도 있고 이때 다르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실력에도 자기감이 빠질 때 왜? 옆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해.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야, 못해.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 걔는 내가 경쟁할 사람 아니지. 먼저 가시고. 그렇죠. 나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준비하시면 돼. 10문제 준비하고 또 10문제 더 외우고. 처음부터 50문제 외우려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A급 50문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10개를 먼저 외우라니까. 그리고 시간 나면 10개 더 외워. 또 시간 나면 10개 더 외우고.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장에 갑니까? 외우다 가는 거야. 그냥 외우다. 그러다가 그 시험 문제에서 그 A급 문제가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30개 외웠는데 그 밖에서 나온다 그러면 남들은 더 심해. 30개 밖에서 나오면은 그 막판에 막 몰아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 외웠을 더 못 외우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다 똑같아지거든. 그러니까 그건 당락에 좌우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첫날 그랬는데 오늘 생각하면 내년 이맘때가 아득하죠. 아득해. 그래 그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 빨리 봤으면 좋겠고 막 그러거든. 거기 따면은 제가 막 딴 다음에 또 고민될 거나 막 그러면은 아이씨 따기만 해서 좋겠다 그러잖아. 금방 옵니다. 내년 이날 금방 와.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 금방 와서 2주 뒤면 발표 나고 그 양반은 1월 달에 이렇게 하고 나서 실무 강의 들어오면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 그러면은 저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빨리 시작한 만큼 FM들 하시면 돼. 쭉쭉.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1회 때부터 다 강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해야 합격하고 어떻게 후시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과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의심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그게 의심스러워서 안 맞다나 그럼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요 앞으로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기본 강의 들을 시간 딱 한 번뿐이 없어. 만약에 이게 나랑 안 맞잖아. 그럼 힘들어지는 거라니까. 처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방향전을 하셔야 돼. 왜냐면은 이거 하다가 나는 좀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다른 것 좀 보충해야지.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계속 열차는 가고 있기 때문에 없어. 그 보충은요 내년 시험 대비할 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처음에 강의 선택도 잘해야 되고 선택한 다음에는 망설이면 안 되고 쭉쭉쭉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테니까 주말은 무조건 학원 나와서 2차 공부 하시면 돼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빼놓고 일부러 그래서 2차를 주말에 몰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가지고 쭉 2차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놓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달라져. 완벽하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 2차를 따로따로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 많지 하다 보면 안 이어지니까. 안 이어지고 그러는데 그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 2차로 딱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계획대로 공부가 되고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금 요이동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야. 모든 후회와 고민, 영광은 이 시험 끝나고 생각하라고. 그동안 1년을 잘 보냈다든가 아이씨 개차반이었다. 조 선생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었다. 그 고민도 이때 하셔야 되지. 중간에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공부가 틀어져 버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하게 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계획을 써서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그 일본 오늘 들어갔다 그 유튜브에 그 일본 애들도 그런 말 나오더라고. 처음에 너무 안 이어져가지고 내가 과연 이 공부가 맞는지 생각하기 힘들었다. 그런 말이 나와. 거기도 일본에도 똑같아. 모든 시험이 안 이어져. 제가 자주 들은 애 젊은 친구 중 하나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다녔는데 학원에 온 거야. 왜 딸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셔서 아버지가 이걸 물려받으러 간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첫회 시험에 떨어졌어. 첫회 1차 합격, 2차 떨어졌어. 2차 시험에 갔는데 하나도 안 외워지더래. 선생님 무슨 말하면 이해는 되는데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2차 시험에 가가지고 백지내고 나왔어. 그냥 2시간 동안 이렇게 구경만 하다 나왔대. 그래서 야, 한 문제라도 써도 도저히 못 쓰겠더래. 그래서 시험 공부하기 싫었는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물려준다 그러잖아. 금수저잖아, 금수저. 아버지가 30년 했던 일을 나한테 물려준다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는지 내가 알잖아. 아버지가 얼마를 버는지도 내가 잘 알잖아. 내가 30년 동안 봐왔으니까, 20몇 년 동안 봐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전에 지금 이맘때쯤 해가지고 학원에 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1월, 12월 달에 학교 중앙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한번 외워봤대. 10개만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개를 외웠더니 외워지더래 그게. 그전에는 그렇게 안 외워지던 게 갑자기 외워지더래요. 그리고 외운 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걔가 1월 중순에 학원에 나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다시 해보기로 했대. 외워지더래. 선생님 외워지더래. 그래. 그때부터는 얘가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엄청 열심히 했다고. 시험장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합격했어. 발표 나기 전에도 벌써 합격을 자신하고 발표 나기 전에도 막 저를 찾아와가지고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발표 나오고 바로 아버지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지 명함 걸고 일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할 거 아니면 계속 해야 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동차에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친구처럼 나눠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공포심을 차려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학원 강의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진도요? 확실하게 나가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쓴 책이고 제가 이거를 10년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는 다른 책이었지만 이 책을 어떻게 강의하고 할지는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 방법론은 다 달라. 다르니까 고민하지 말고 요 진도대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과목의 특성이 조금 있는데 내가 전략 과목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전략 과목이 있으면은 사무 관리는 점수 잘 줍니다. 특성상 그러니까 그게 전략 과목이 되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데 그 과목 자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계약법은 재밌는 것 같아. 그럼 계약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면 좋은데 계약법은 점수를 잘 안 줍니다. 민법 교수님들은 원래 점수를 잘 안 줘요.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한두 과목이 잘한 게 있으면 그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바로 머릿말을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날개 보시면 수석학교, 우리는 여러분 수석학교할 생각은 없죠. 우리는 그 합격만 시켜주면 되니까 머릿말을 읽어보시고 한 번만 딱 읽어보세요. 제가 써놓은 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문장 그 중간 문장 보이세요? 주어진 지문에서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지문에서 주어진 지문에서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상당한 분량의 답안을 직접 작성해야 되는 주관식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꾸준한 답안 작성 연습이 중요하는데 이게 괴롭죠?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워요. 공포심,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스스로 써보고 교재 내용과 비교하면서 첨삭해 나가면 점차 어떻게 될 거라고요?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안지를 기대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가이드 보시면 보셨죠? 여러분 2차 시험 보는데 거기 이제 시간표 나와 있죠. 100분 동안 두 과목을 봅니다. 우리는 뭐랑 묶여 있습니까? 절차론하고 같이 묶여 있고요. 보통 답안지를 계약법을 먼저 씁니다. 절차론 좀 브리터가 떠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법을 50분 쓰고 절차론 50분 쓰거든요.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쉬었다가 30분이 아니죠. 20분 쉬는데 화장실 갔다 오고 바로 시험 보는 거죠. 그리고 또 100분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무관리, 실무법을 엮어서 보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어떻게 보는지 보시고 애국의 행정사 하시는 분들은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실무법을 안 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행정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실 때도 모르겠는데 애국어 점수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1차 가면 그게 있잖아. 보통 그 점수를 6월 말 그때 이제 외대가 플렉스 점수가 발표가 나요. 7월 그때까지는 받아야 되거든. 2차 원서 내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낮습니다. 외국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외국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 내서 충분히 하시면, 제 학원에서는 너무 좀 과장될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떨어진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 외국 하시는 분들은. 외국어가 안 돼서 떨어진 분도 계셔. 중국역을 4년을 갔다 오셨나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역을 4년을 갔다 오셨는데 외대 플렉스에 점수를 못 받았어. 근데 어렵다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그 플렉스 점수 같은 게 중국어는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시험 학원 내고 듣고 있다가 그냥 중간에 나갔어. 왜? 점수 떨어졌대. 안 나왔대. 존심이 상해가지고 중국서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래서 그 점수를 먼저 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무법이 빠지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실무법 점수 안 주거든. 그리고 어려도 실무법 점수 아침에 들으셨겠지만 실무법 문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실무법이 빠지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됐죠? 자, 넘기셔서 자, 가이드 출제 계획 분석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써놓은 거 아니야. 계약법, 그 다음에 절차론, 사무관리, 실무법 다 써놨잖아. 모든 책이 똑같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왼쪽 표에 있죠. 지금까지 9회 동안에 나왔던 그 표 있잖아. 이걸 계속 보셔야 돼. 왜 보는 거야? 중간에 보면 나오다가 빈 데가 있잖아. 그러면 올해 10회 때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꼭 계속 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한번 출제 계약 분석 같이 한번 볼까요? 2020년도 8회 시험은요, 1문은 논술형, 사례형 똑같이 출제됐고, 1문의 1은 주택 그 신축 계획,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자, 잘못 읽었어. 작년 거 읽었네. 제가 지금 책을 두 권 들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1문의 1과 1문의 2는요, 부담부 중에 있어서 부담 불행. 완벽하게 A급으로 찍었던 문제 올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이거 괜찮았었어. 그 다음에 1문의 3은 합의제 제3점. 요것도 찍었던 문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만 보면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공부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와, 이걸 어떻게 푸냐 그러는데, 우리는 다 준비한 문제야. 그래서 푸는 거야. 시험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준비했던 걸 시험 문제에서 확인하고 그냥 베끼는 겁니다. 이거 예상했던 문제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설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짜증이 났습니다. 약수령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약수령 두 번째 문제는요, 예상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때 문제를 보겠는데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왜 못했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 이걸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문제라 그러죠? 불이타라 그래. 이런 불이타가 뭐예요? 의도하지 않게 타격을 당했다는 거야. 뒤통수가 까였다는 소리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표현이야.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다 예상 못했어. 근데 다행히 저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책에 이 판례가 있거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판례가 있어서 강의를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강의를 해봤자 마지막에 찍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거야. 그 부분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시는 그 3번하고 4번 문제 있죠? 위험부담하고 상관대처는 100% 예상했던 특 A급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썼던 것처럼 10문제, 20문제, 30문제 외웠잖아. 이 세 문제는요, 10문제 안에 들어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 잘 썼지, 이것은. 그러니까 2번 문제를 잘 못 썼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 예상했던 특 A급 문제였습니다. 그 다섯 줄에 있죠? 그런 걸 특 A급이라 그래요. 그동안 안 나왔거든. 시험 문제는 종류가 두 가지야.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게 있고,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게 있거든. 근데 안 나왔다는 게 나오는 게 우선이야. 처음에 낼 때는. 출제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출제표를 주거든. 그 출제 당국에서. 출제원들은 이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온지를 모르잖아. 그럼 기존에 기출문제를 다 준다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는 책 같은 거 다 줘.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그럼 봐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내는 거라고. 근데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를 빗나가게 내는 게,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나올 예상되는 문제를 특 A급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올해 그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졌어. 그게 보면 세 문제 다 나온 거지 뭐. 그리고 한 두 문제는 나왔던 게 또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법 문제 시험 끝나고 물어보니까 괜찮았대. 계약법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문 같은 게 예상 못했을 텐데 뭐 당락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일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저희 책은 제일 뒤에 보시면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그 문제학 해설에 다 실려 있어. 자, 그래서 2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0페이지 가보시면 실려 있죠? 처음에 저 행정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꼭 자격증을 따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고 싶어서 영풍문고 가가지고 이 책을 보거든요, 이렇게. 그럼 기출문제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를 부러울 딱 봐. 보면 그분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와이씨, 무슨 변호사 시험이냐 이런다고. 당장 이 문제를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민법 지식도 하나도 없는데 1회 때부터 우리는 1회 때 연수능 1번부터 바로 케이스로 나왔어. 그냥 단문으로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케이스로 나왔잖아. 케이스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논술로 나오면은, 말은 논술인데 우리 케이스로 논술로 나오면 애워놓으면 쓸 수 있잖아. 내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일단 애워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케이스는요, 문제를 읽고 뭘 써야 될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려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읽어놓고도 이게 내가 외운 것 중에 뭘 써야 할지는 모른다고. 다행히 1회 때 1번 문제는요, 제가 100% 찍었던 문제였고, 요 문제 그대로 연습했고, 4번을 학원에서 답안지를 모의 시험을 봤었어. 4번을. 저는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찍었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그게 딱 나와졌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도 기쁘고, 그래서 1회 때 끝나고 막 박수 받았죠. 선생님 그대로 나왔다고. 4번을 시험 직전까지 쓰고 갔다니까. 이거 나온다고. 그래서 제 답안지 카피 뜬 양반이 언니가 84점 맞았어. 그대로 카피 뜬 언니가. 그래서 1회 때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게 찍을 수 있, 봐, 4번이나 써봤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 괜찮았거든. 한 대 넘겨보실래요? 2회 때 케이스 문제가 나왔잖아. 225페이지. 2회 때 케이스 문제, 특히 2회 때 1번 문제, 1-2번 문제는요, 이건 제가 예상 못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처음 나온 문제야. 사법시험 60년 역사에도 안 나왔던 문제야.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을 못하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상 못하면 다 예상을 못하잖아? 그럼 예상 못한 문제는 당락에 지장이 없어요. 다 못 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합격하신 분들 보시면 1-2번까지 다 잘 쓰신 분들은 80 몇 점 맞았지만 대개는 2번은 못 썼어. 그래도 70점. 1번만 써도 합격했어. 1번도 못 쓰면 좀 힘들었고. 근데 또 그래도 케이스죠? 그래서 3회 계속 넘겨보실래? 근데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단문으로 나오잖아. 3회 때는, 오이씨, 더 길어졌어.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만 길지? 이것도 찍었던 문제야. 그냥 문제만 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길어도 괜찮았어요. 내가 다 찍어줬던 문제였거든. 연습을 했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와 이런다고. 그렇죠? 한 대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계속 뭐야? 단문이죠? 근데 갑자기 4번에서 문제가 좀 길어지죠? 분위기 안 좋죠? 4회 때도 보니까 또 케이스인데 이번에도 어렵던 문제, 이것도 찍었던 케이스 문제였어. 괜찮았어. 넘겨보실래요? 2번, 3번, 4번도. 근데 2번, 3번 같아 봐봐. 점점 문제가 길어지죠, 단문이. 그전에는 그냥 쓰라고 내다가 갑자기 뭐라 합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겹쳐지는 거야.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그다음 넘겨보시면 5회 때 케이스도 이것도 케이스 찍었던 문제야. 문제 없었어. 오히려 케이스는 문제가 없었는데 넘겨보시면 2번, 3번, 4번도 또 4번이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는데 4번도 완벽히 찍었던 문제였거든. 그래서 제가 4회, 5회, 6회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다 찍은 게 나왔어. 불이탄 문제 한 문제도 없었어. 6회 때도 여러분 굉장히 길죠? 6회 좀 어려웠습니다. 읽는 시간 다 보냈어요. 그래도 찍었던 문제였어. 그래서 괜찮았는데 넘겨보시면 2번, 3번, 3번, 4번 봐보실래요? 248, 49페이지 봐봐. 단문인데 이걸 문제 읽고 답안지 쓰는 데가 10분에 다 써야 되는데 문제가 길어. 어떻게 문제가 쭉쭉 바뀌는지 알겠죠? 점점 문제가 지금 변호사 시험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요즘 우리 시험에서, 지금 대한민국 시험에서, 민법 시험에서 단문을 쓰라는 데는 우리 시험뿐이 없어. 다른 모든 시험은 무조건 케이스야. 이게 그 사람들이 시험에 실전을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단문을 내기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3번, 4번처럼 또 케이스처럼 낸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케이스를 빙자한 단문이라 그래. 읽어보면 뭐 쓰라는 데를 그냥 가르쳐줘, 이렇게. 근데 가서 벌써 좀 길어서 짜증이 났어. 근데 넘겨보실래요? 7회 때는 좀 쉬웠어. 왜? 7회 때 이 케이스 문제는요, 나 완전 특 A급이었거든. 여기도 찍었던 문제 그대로 나왔어. 넘겨보시면 2회 때, 3회 때, 4회도 봐봐. 약수령 4번 문제. 문제가 길죠? 근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 다 연습할 거야. 어떤 시험 나오는지. 8회 때도 보니까, 왜, 8회 때 케이스부터는 여러분, 2020년 작년문이잖아. 작년 케이스부터는 이제 점점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 전에 케이스는 읽어보면 뭘 쓰라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8회 때부터는
판례를 알아야 돼. 써야 될 내용 중에 특수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요즘 변호 시험 다 그러거든. 변호 시험이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좀 분위기 안 좋더라고 작년에. 안 좋더니 그래도 이제 공부했던 문제는 상관없었는데 2번도 보시면 준사령으로 나오고 3번도 준사령으로 나오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올해 2021년 봐보세요. 와, 제가 그날 시험장에서 이거 이렇게 나왔다고 문제지를 받아보고 여러분 이걸 답안지까지 20분 안에 다 써야 되거든. 근데 문제 읽는데 5분이 더 걸려. 내용 자체는 100% 찍었던 문제도 어렵지가 않았는데 문제 읽다가 시간이 다가. 변호사 시험이 이래. 변호사 시험이요. 변호사 시험은 민법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 민법 1문 민법 보는데 한 문제에 문제가 10문제가 들어있어. 근데 거기도 보면은 다 문제 요따위식이야. 문제가 길어가지고 변호사 시험 애들은 답안지를 길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변호사 시험 관건이 뭐냐면 어떻게 줄였을까가 그게 관건이거든.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문제 읽어보면 어려운 거 다 공부했던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내고 쓰잘데없는 뭐 나홀로 탈북하여 현재까지 여러분 나홀로 탈북하든 두째 좀 다양한 일 이런 거 필요 없는 소리거든. 그런 걸 그냥 문장이 길어지면서 주의를 흐트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년 시험에 들어갈 거 아니야. 내년 시험에 네 문제를 준다니까. 출제 당국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냈다고. 그럼 그 양반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이렇게 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 양반이 들어가가지고 뭐 시간도 왜 이렇게 냈어? 너 김교수 이상하다. 좀 짧게 내야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그 양반이 이렇게도 내네? 그럼 나도 똑같이 내지 뭐. 이러면 내년에도 길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뭐냐면 답안지를 줄이자. 양을 줄이자. 첫 번째 목표고 쓰는 양을 줄이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자. 제가 나중에 7월, 8월 달에 학원에서 시험 보면 문제가 이렇게 길어. 그때 수험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다 그랬어. 선생님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겠죠? 다 그랬거든. 근데 시험장 갔더니 그것보다 더 길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연습을 하게 했는데 생각하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길게 내면 안 되지. 근데 완전히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야. 변호사 시험 스타일로. 근데 문제 자체는 외운 건 상관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답안지를 좀 줄였었습니다. 넘겨보실래요? 2번도 이건 여러분 2번은요 그 판례 2개를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였어. 그 판례 2개가 저희 교재 어디 있냐면 여기가 문제 판례 교재가 봐보실까요? 교재 20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08페이지에 가보시면 208페이지 위에 보시면 판례 2개 있죠. 한번 가보세요.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208페이지 위에 판례 2개 있죠. 보이세요? 그거 물어본 거야. 그거 물어본 거야. 딱 이 2개 물어본 거야. 이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 이걸 근거 제시형 문제라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쓰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옛날에 사법시험 답안지였거든. 이 문제는 그걸 다 쓰지 말고 물어본 것만 쓰라는 거야. 물어본 거. 그래서 이걸 쓰라.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 답안지는 뭐냐면은 딱 이렇게 결론 답안지 나오거든. 결론. 두 번째 이유 또는 근거. 요렇게 쓰는 게 요즘 변호사 시험에서 답안지 스타일이야. 그리고 요 모든 근거는 다 뭐야? 판례야. 판례가 없으면 시험에 안 내. 변호사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막 내는데도 10문제 중에서 판례가 없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어. 전부 다 판례거든. 그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 거야. 요 판례 2개만 딱 쓰면 돼. 요거 외에는 다른 걸 쓸 시간도 없어. 이해되셨죠? 근데 그 시험의 스타일의 문제를 처음으로 물어봤어. 지금까지 8회 동안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2021년도에서 요걸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문제를. 요 문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262페이지.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처음 나왔어. 전형적인 변호사 시험 문제 스타일입니다. 변호사 시험이라도 법원행시 그쪽 문제 스타일인데 그 답안지 올해 제 목표는요. 책에 있는 판례 중에 그 중요한 판례들 있잖아.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래. 그전에 안 했거든. 안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힘들어진다 그랬어. 드디어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한 20문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스타일은 여러분 봐봐. 목차가 없잖아. 그냥 2가지를 검토하래. 문제 봐볼래? 셋째 줄에 의뢰 탈퇴로 인한 갑과 을의 법률관계 하나,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비용이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하나, 2가지를 검토하래. 그럼 답안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2가지만 검토하면 돼.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 일반론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럼 중요한 판례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여기까지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오른쪽 약수령 3번 봐봐. 이거 10분 안에 써야 되는데 4분 안에 쓸 수 있는 답안지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짧은 답안 처음 봤죠? 제가 해설한 답안 중에 가장 짧은 답, 일부러 짧게 쓴 거야. 한번 보여준 거야, 여러분한테. 이거 예시 답안지잖아. 이거 길게 쓰려면 훨씬 길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장 갔는데, 여러분 1번, 2번에 치여 있는데, 막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답안지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줄여 쓰는 가장 짧은 답안지가 이거야. A급은 특 A급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길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제가 가장 짧게 쓴 거야. 요 답안지하고 여러분 어디를 비교하셔야 되냐면 6회 때 나온 게 있거든. 제가 찾아드릴게요. 249페이지 가봐. 249페이지 약수령 4번하고 이게 같은 스타일의 문제야. 249페이지 이게 다 위험부담이라는 주제에 관한 문제인데 249페이지는 537조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올해 시험에 나온다. 올해는 538조가 나올 거라 그랬어. 올해 나온 게 몇 점이니까 중간에 보면 이게 538조야. 나와줬어. 그리고 답안지도 가장 줄여 쓴 거야. 이것보다 더 줄여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답안지를 좀 줄여서 연습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답안지가 너무 없는데 일부러 줄여 쓴 거야. 여러분 눈에 보여주려고. 길게 쓰고 이쁘게 쓰면 뭐합니까? 답안지 쓸 수가 없는데. 넘겨보실래요? 4번도 줄여 썼으면 좋았는데 줄여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은 건데 4번 문제는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학원 수업 시간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요일 날 보는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그대로 나왔어. 나 지금도 그 강의가 기억이 나. 계약갱신 요건 시험에 나올 것이다. 계약갱신 요건은 주임법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거든요. 둘 다 있는데 상가가 먼저 나올 것이라 그랬더니 상가가 먼저 나왔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가 보시면 4번도 찍은 문제고 3번도 찍은 문제였는데 2번은 못 찍었어. 2번은 강의를 했지만 책에도 있지만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1번은 찍었던 건데 문제 너무 길었고. 그래서 제가 2번 못 찍은 때문에 좀 짜증이 났었는데 2번을 제대로 쓴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요거 쓰려면 판례 2개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판례 2개를 실으는 책은 제 책뿐이 없어. 다른 책에는 판례 2개 중에 하나뿐이 안 실린 책도 있다고. 그럼 그 책 보는 친구들은 다른 거 판례는 있는지도 몰랐잖아. 다행히 우리는 있는지는 알았지. 그래서 제가 올해 개정을 하면서 책의 판례를 조금 많이 보완을 했어. 책의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판례를 조금 보완했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아마 1, 2월 3, 4월 되면은 계속 판례를 나눠줄 거야. 전에 같으면 이건 이제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안 나눠주는 판례들이 있었거든. 올해는 다 나눠주려고 해. 내가 예상했지 못했던 게 시험에 나오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다 나눠줘가지고 여러분의 부담을 이렇게 막 배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에 답안지를 줄여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릴 때. 제 책이 좋은 점은요, 내가 먹다 마찬가지 앞에는 기본이고 뒤가 뭐가 없다. 항상 이렇게 부르게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하고 해설이 다 붙어 있잖아. 공부할 때마다 가서 봐야 돼. 할 때마다 나왔으니까 안 나와. 계속 봐야 돼. 어떤 시대를 나오면 계속 봐야 한다니까? 최근 문제부터 그런 게 좋겠죠? 아, 9회 때 이렇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 나 팔라. 그랬지. 앞으로 강의할 때마다 계속 가서 볼 거야. 요렇게 나왔다. 앞으로는 요런 스타일이 또 나오든지 아니면 변형돼서 나올 계속 연습을 할 거야. 기출문제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저는 다 외우고 있지만 1회부터 9회 때 어떤 게 기출이 되는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공부할 때 강약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제 강의 특징은요, 첫날 개강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자,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 이 목차는 머리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차례 보시면 계약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스쿨에 가게 되면은 1학년 때부터 바로 공부합니다. 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 계약이 영어로 뭐야? 맞나? 컨트랙트가 계약이잖아. 미국 애들은 법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민법 과목을 나눠서 공부할 때 컨트랙트, 계약법, 그다음에 재산법, 프로퍼티, 그다음에 불법행 세 가지 공부하거든. 우리나라가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법과대학 가면은 계약법은 되게 3학년 1학기 때 공부했었다고. 채권 총론 3학년 2학기군요. 채권 강론 이렇게 공부했는데 변호사 시험 되면서 민법 총칙을 과목을 따로 강의를 안 하고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묶어서 강의를 해.
그 민법 총칙은 계약법하고 연계되어 있거든. 그래서 1차에 공부했던 민법 총칙 과목에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 엄청 써먹을 거야,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 아예 지금 로스쿨 한 과목이라니까, 두 개가. 그래서 바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할 거야. 계약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 1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C급. 그 다음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A급, B급, C급을 나눠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야. A급, B급, C급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야.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요, 계속 A급에서 3문제가 나오고 B급 3문제가 나왔어. 항상 그랬어. A급서 몇 문제? 3문제. B급서 몇 문제? 1문제 나오고 C급서는 안 나왔거든. 근데 올해 그 2번 문제 있잖아. 그게 B 마이너 또는 C 뿔 정도 되는 문제야. 이게 판례가 중요한 건 알겠어. 변호 시험 애들은 알아야 되는 판례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그렇지. 그래서 강의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올해 그게 나왔거든. 짜증이 확 난 거야.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C급을 좀, B급을 좀 많이 옮기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C급은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이거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계약 의의는 당연히 C급이지. 시험 안 내지. 계약 자유와 제한. 그것도 C급이야. 쟤네 B급 그랬는데 낼 확률 거의 없어요. 약관 B급 안 내더라고.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 계약의 종류 안 내. C급이야.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저 총론선 몇 가지 공부하면 딱 3가지만 하시면 돼. 성립 동그라미, 효력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딱 3가지 하시면 되는 거야. 총론 파트에서 공부할 파트는 뭐라고? 성립, 효력, 해제 이거 공부할 거야.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 예상으로는요. 내년에 시험에 나올 거. 근데 올해 다 나와버려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다 이렇게 나왔어 이제. 다 기출이 됐거든. 이제 앞으로 나오면 또 기출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강론 봐볼래요? 강론을 보시면 14절까지 있는데 8절에 2가 있어. 계약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15개야. 15개 중에서 철판 봐보세요. 시간이 부족하면 이것부터 공부하는 거야. 뭐부터? 매매부터 공부하는 거야. 시간이 부족하면 올해 매매가 시험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매매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 그래서 올해 매매나 그냥 오래 할 거야. 두 번째는 뭐? 임대차.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분야 다 합니까? 매매, 임대차 두 가지. 임대차는 올해 시험에 나왔죠?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상가임대차 법이 나왔긴 했지만 또 보증금이 안 나왔어. 9년째 찍고 있는 거 있거든? 막 머리에 이마에 피가 나도록 그게 또 나왔거든? 내년에도 임대차 이 두 개는 무조건 할 거야. 세 번째 뭐지? 도급. 도급 저게 2번 나왔거든요? 한 문제 또 남아있어. 나올게. 도급. 매매 임대차, 도급. 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위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위임이잖아. 일마다 사는 거니까. 위임. 되셨어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그래서 다섯 번째는 조합. 올해 조합이 그 2번 문제 나온 거라니까. 조합도 지금 딱 2문제 나왔는데 처음에 2회 때 나오고 올해 9회 때 나왔다니까. 그 브리터를 땄던 거지. 열심히 했었어. 나올 줄 예상을 했는데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너무 아깝더라고. 그 앞에 있는 게 나올 줄 알았고 막 찍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막 제가 막 화가 날 정도로.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년도 이 5개를 A급을 먼저 하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B급 문제는 뭐였냐면은 밑에 보시면 증여 있죠. 증여가 B급이야. 근데 올해 나와버렸죠? 올해 케이스 문제가 증여 부담부증이었거든. 이게 다 예상했던 문제였거든. 나올 거라고. 증여 B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대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써놓으세요. 빌려서 소비하고 갚는 게 소비대차거든. 그렇죠? 오른쪽에 여행계약. 여행계약은 기출이 신설이 돼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와서 좀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C급은 아니죠. 여행계약. 그 다음에 현상광고. 공모전 같은 거 하는 거. 돈 걸고 광고하는 거. 현상광고. 됐죠? 화해.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A급 몇 개? 5개. B급 몇 개? 5개. 이거 공부할 거야. 그럼 나머지는 C급이라는 소리잖아. 첫 번째 뭐야? 교환. 교환이 시험에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고용. 고용은 근로기준법에 알아서 하겠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임치. 물건 맡기는 거 뭐 있겠습니까? 종신정기금 하는 사람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C급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왜 학원 다니면 뭐가 좋냐면 강의를 들으면 집에서 공부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야. 이거 공부 안 한다고.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거 아예 책으로 이거 책에 내용이 없어 아예. 걔들 책 교과서에 이 내용이 없다니까 아예. 아예 안 내. 뭐 암묵적으로 안 된다고 깔려있기 때문에 공부하지도 않고 가르치도 않으니까 아무 아지도 않는다고. 여러분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거 안 하게 되잖아. 근데 학원을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거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들어두면 돼. 따로 집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항상 드린 말씀이 C급은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 듣기 싫어서 들어두는 거야. 시험장에 나오면 생각나면 쓰고 안 나면 쓰지 말고. 다 남들도 생각 안 나니까. 생각이 나면 딱 세 줄만 쓰면 돼. 항상 들으면 세 줄만 쓰면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5개는 제낄 수 있어. 우리 몇 개만 하면 돼요? 이 5개 먼저 공부하고요. 이 중에서 잘 찍어서 하나만 하시면 돼. 자, 지금까지 기출됐던 건 이거 기출됐고요. 이거 기출됐고요. 이거 기출됐고 이거 기출됐어. 이게 기출 안 된 건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거야. 미기출은. 내년 시험에 고민하겠지. 들어가가지고 B급도 하나 내야 되는데 보니까 현상 광고는 안 냈네. 나머지는 한 번씩 냈네. 그럼 그분이 고민하겠지. 안 낸 현상 광고를 낼까? 아니면 안 냈지만은 아직 낼 게 남아있는 증여를 낼까? 이런 식으로 고민할 거라고. 근데 제가 고민할 거야. 제가 1년 내내 고민하는 게 뭐가 나올까? 그 찍는 게 제 고민이야. 제가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쓸까 고민이 아니라 뭘 낼까? 이게 고민이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15개를 할 거야. 되셨죠? 거기다가 표시해 두세요. 증여. 그래서 증여는 B급이고 매매는 A급이고 교환은 C급이라는 거 머릿속에 확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완벽하게.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우리 시험의 교재의 특징이야.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필요한 법령도 최신 법령으로 다 교체해서 넣어놨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 오타는 거의 없을 거야. 뭐 있으면 또 제가 잡아드리면 되고. 자, 넘기세요. 조금만 더 오실까요? 자, 계약 총로 볼게요. 시험 관련 없어요. 자, 채권법 보시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밑줄. 제가 가끔 밑줄 치라 그러거든? 그렇게 밑줄 치면 돼. 근데 빨간 줄로 칠할 때 있어. 그럼 빨간 줄로 치면 되고.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끊으라 그러면 이렇게 끊으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밑줄 칠 때 자를 대고 치세요. 자를 대고. 그냥 막 치면 나중에 보기 싫어져.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는 이거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는 프린트로 공부하겠지만 쓸데없는 밑줄이 쳐 있으면 내가 눈이 가잖아. 시간 낭비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치지 말고 딱 제대로 적게 치라고. 그 다음에 자를 대고 치시고. 선생님, 저는 자를 대고 치면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치시고. 근데 제대로 자를 대고 치고 연필로 치고 그러게 좋습니다. 이게 말랑말랑한 자가 있어요. 신림동 고시서적 말랑말랑한 자가 뭐냐면 줄 칠 때 쓰는 자예요, 그걸.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자를 신림동 책상 막 나눠주거든. 어떤 사람은 이거 왜 주지? 막 그런다고. 줄 칠 때 책이 이렇게 저처럼 분철을 안 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되면 책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좀 말랑말랑한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이 뭔지 알아줘야겠죠? 여러분, 채권은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 그 특정한 행위를 독일어로 급부라 그럽니다. 가로 열고 급부라 그래요. 급부는 독일어를 번역한 건데, 채권은 뭐야? 급부 청구권이야.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그 채권인데, 요구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 우리가? 채권자. 요구 당하는 사람을 채무자. 그럼 채권은 뭐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걸 채권이라 그래요. 근데 채권이 생기는 원인은요, 우리 민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에서 채권이 생기는 거를, 법률행위가 어떤 게 법률행위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법률행위잖아. 민청 생각해 보시면. 근데 뭐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로 채권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생기는 게 뭐야? 계약이야. 계약 동그라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 그러는데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채권법 강론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 법전에 보면 채권 강론은요, 목차가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죠? 우리 시험은 뭐만 나온다고? 계약만 나와. 그게 2번에 나와. 민법 제3편이 채권편인데, 채권편은 처음에 뭐 되었습니까? 총칙 끊어. 그거 공부하는 걸 채권 총론이라고 그래. 이 총칙이 시험에 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당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가면요, 여러분 1년 내내 채권만 해야 돼. 이거 민법만 해야 된다니까. 시험에 빠졌어. 채권 총론에서 총칙에서 뭐 공부하냐면, 뭐 채무 불이행이 뭔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뭐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건지,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그런 공부하는 거거든.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만 시험에 들어갑니까? 2장 계약. 이게 우리 시험범위야. 527에서 몇 조까지? 733. 이게 시험범위야. 한 200개 되죠? 527에서 733. 밑줄 쳐놓으세요. 그게 우리 시험범위다. 다른 거 치지 마.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불법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넷째죠? 이 중 1장을 채권 총론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채권 강론이라고 공부를 하는데 방금 봤던 채권 강론은 다시 계약, 사무관리, 부당,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밑줄 행정사 2차 시험 과목의 민법 계약은 어디라고요? 3편 2장 계약 몇 조부터 몇 조까지? 527에서 734. 여기에다가 플러스 2개 더 추가돼. 특별법으로. 그 2개가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 2개가 추가된다고. 이해되셨죠? 올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 이게 민법의 계약 파트하고 특별법의 2개가 우리 시험범위야. 항상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이거. 이게 시험범위구나. 이렇게. 자, 오른쪽에 넓은 의미 계약이라는 건요. 민초에서 공부했었죠? 끝에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의사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그러는데 물권계약도 있죠. 뭐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같은 거 이제 준물권계약이 있죠. 물권 이해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 준물권행위라 그랬잖아. 그런 계약을 준물권계약이라 그러고 혼인 같은 건 실무법상 계약이야. 근데 우리 시험법은 아니죠. 우리는 뭐만 시험법이라고? 채권계약만. 그래서 2번. 좁은 의미 계약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밑줄. 우리는 뭐만 시험법이 들어간다고? 채권계약이고 채권계약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3편 2장. 몇 조부터 몇 조까지? 527에서 733까지. 527에서 733까지. 부록에 다 실려 있습니다. 부록에 527에서 733 다 실어놨으니까 따로 법전 필요 없고 부록 보시면 돼요. 그냥 부록 한번 가보실래요? 쭉 한번 가보세요. 첫날이니까. 자, 부록 한번 가보세요. 26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어떻게 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민법이 계속 개정이 돼가지고 됐는데, 법률이 궁금하잖아. 대한민국 참 잘 된 나라야. 세계 유례가 없어. 다른 나라는 이걸 다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지만, 법제처가 있죠? 거기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 들어가 보면, 거기 들어가면 대한민국 모든 법이 칠려져 있거든? 민법 치면 민법이 나오고,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무 수립이랑 모든 민법이 다 올라가 있어. 최근 개정이 언제야? 보니까 2021년 바뀌어가지고 시행이 2021년 1월 20일 되고 있잖아. 근데 민총이 바뀐 건 없어. 민총이 바뀐 건 없어. 가족법이 바뀌었거든 조금. 그래서 우리 시험법 현재 밑에 제가 가족법 계약법을 써놨어. 몇 조부터 몇 조까지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527에서 몇 조까지? 733. 계속 보셔야 돼. 쭉 한번 가보세요. 끝에 가보세요. 279페이지 733 보이시죠? 이게 우리 시험법이야. 채권 계약이야 이게. 이해되셨죠? 3편 2장 계약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제가 약관 규제법 실어놨죠? 수업은 하는데 이게 시험범위가 아니야. 다른 시험에서는요, 다른 민법 시험에서는 당연히 시험범위 이게 들어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무조건 나오고 심지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 그 중개사 선생님들도 아니 약관 규제법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나? 처음 나왔다 그러더라고. 십몇 년 만에. 근데 다른 민법 선생님들은 당연히 약관 규제법을 민법의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책에 실어 놓은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처음에 A급으로 했다가 B급까지 떨어졌어. B 마이너까지 진짜 중요하다. 그래도 실어는 났어. 강의를 할 거야. 근데 시험범위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써야 돼. 왜? 선생님 시험범위 안 들어 항의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민법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넘겨보실래요? 쭉 넘겨보세요. 양이 많죠?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주인법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엄청 중요하지. 전세 사는 사람들, 세 사는 사람들, 집주인들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작년에 그 말씀났던 그게 임대차 3법이잖아. 작년 법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시행 날짜도 보지 2020년 12월 10 마지막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주인법 실어놨고요. 넘겨보실래요? 쭉 넘겨. 상인법도 눈에 보이시죠? 297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필요한 법은 다 실어놨어. 다 실어놨으니까 궁금할 때마다 뒤에 가서 보세요.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앞으로 돌아오셔서 처음이니까 조금 자질구나 오리엔트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처음 저 강의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제 말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 텐데 여러분도 조금 적응하는 것도 좀 필요해. 저 선생님 스타일에 저렇구나 좀 적응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말이 빠른 거거든요.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되셨죠? 자, 16페이지부터는요. 좀 쉬어서 16페이지 쉬어서 하겠습니다.